반갑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떤 이제 이슈로 좀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좀 대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저희 미증시가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0.1%, 뭐 0.1%, 마이너스 0.1%, 뭐 0.2%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하게 됐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증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뭐 0.8% 정도 상승을 하고 0.08% 정도 상승을 하고 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제한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5거래 연속으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 이제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엇갈리게 나오면서 좀 이제 제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규리님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는 이제 닐 카시카리 위원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상당히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일단 요게 지금 지속적인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온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을 좀 들어올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임들을 살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반등을 하더라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계속 기대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뭐 CPI라든지 어떤 이제 지표 발표들을 보면은 딱히 어떻게 막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느낌은 안 드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CPI나 이런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더라도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크게 큰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인데, 고용시장이 이제 약화되면 5월 1일날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약해지면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요일날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 전부 다 이제 하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닐 카시카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위축이 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지금 상단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여기서 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금리로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월달에 보시면 4월 고용지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약해지고 있다, 고용 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수치로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개인의 발언일 뿐이니까, 다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어느 정도 원래 이제 매파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이제 성격의 좀 소유자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시장의 경계감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경계 심리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0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이제 0.10% 하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3% 상승을 했습니다. 좀 이제 분위기가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달랐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 조금 이제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미증시의 상승폭 제한,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 보시면은 주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맞죠? 주요 이슈가 더 있는데,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돈이 한쪽으로 조금 빨려 들어가는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좀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오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뭐 좀 이제 다들 뭐 한 주씩은 또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들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25조를 지금 끌어모으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에 수급이 조금 이 현대마린솔루션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의 AS 사업을 양수에 이제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에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양산업 분야 종합솔루션 기업이고, 선박의 유지 그리고 보수 그리고 선박 친환경 개조나 뭐 디지털 사업을 같이 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이제 현대마린솔루션에 조금 수급이 쏠리는 모습도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게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전일도 보시면 그렇지만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 종목들의 상승이나 테마의 상승을 조금 기대하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제는 대형주 위주, 삼성전자가 4%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SK하이닉스도 4%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대형주 위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감이 조금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 어차피 대형주 위주의 장세든 간에 그리고 뭐 오늘 신규 상장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쏠리는 모습이 당연히 연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 상황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시면은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쏠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쏠리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좋은 기다림으로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를 전반적으로 좀 받아줄 수 있겠죠. 신규 상장주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수급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조선주들의 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또 새로 이제 등장한 이슈인데, 자, 30조 원 원전 발주를 앞두고 체코 대사가 한국 최신형 원전에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한국 원전 건설이라든지 뭐 운영 현황 이제 본국 보고형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체코는 7월 중에 올해 7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의미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뭐 최소 이 규모가 30조 원대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30조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막판 경쟁을 프랑스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이고 있는데,
주한 체코 대사가 자국의 구매 후보군에 든 한국의 최신 원전을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파리 원전업계에 따르면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는 지난 3일 울산 세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서 원전 건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체코 대사의 이제 세울 원자력 본부 방문은 지난달 말까지 한수원과 EDF가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각각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CEG에 원전 4기를 건설을 하는 방안을 담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직후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 본국에서도 야 주한 대사, 대사야 네가 좀 가봐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방문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다들 아시죠, 맞죠? 웨스팅하우스까지 가세한 3파전 구도였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중간에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EDF 간 이제 양자 대결로 지금 압축이 된 상태인데, 체코가 이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뭐 AI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 자체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원전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게 전력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의 이제 그 움직임에서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뭐 G2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추가적인 시세를 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 높아지고 뭐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너무 막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원전 관료주들은 계속 제자리에 찾아갈 겁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상장을 했던 가격 이상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형성을 한 부분에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제가 뭐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제 금량 그린파워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도 지금 아주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하고 뭐 G2파워 아니면은 뭐 삼양엠텍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한전기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서는 뭐 주요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장의 지표 발표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기에는 원전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 그리고 뭐 또 다른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이제 조선 관련주로는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여부들을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뭐 다들 성투하시고요. 성투하시고 어버이날이니까 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그런 시간도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께는 부모님께 항상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좀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너무 주식시장에 장 초반만 보면 되거든요. 장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지는지 여부만 좀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장 초반 움직임 보고 조금 별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면서 안부도 조금 여쭤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수익 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